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으셨나요? 분명히 아는 사람 이름인데 혀끝에서 맴돌기만 하고 안 떠오르는 순간. 방금 뭘 가지러 방에 들어갔는데 왜 들어왔는지 까맣게 잊어버렸던 순간. 혹시 나 치매 아니야? 하고 가슴 철렁 내려앉으신 적 있으셨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뇌도 나이를 먹지만 늦출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니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민감하지만 꼭 나눠야 할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혹시 요즘 들어 내가 왜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지? 하신 적 있으세요? 친구 얼굴은 떠오르는데 이름이 혀끝에서 맴돌다가 안 나오고 문득 방에 왜 들어왔는지 잊어버려서 우두커니 서 계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그리고 대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아직 멀쩡해. 머리도 잘 돌아가. 하지만 사실 뇌도 나이를 먹습니다. 문제는 그 시작이 생각보다 이르다는 점이에요. 우리 뇌는 35살부터 매년 조금씩 작아진다고 합니다. 부피가 매년 2.2%씩 줄어든다는데 숫자만 들으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게 10년, 20년 쌓이면 꽤 큰 차이가 나지요. 특히 판단력은 29살부터 서서히 줄기 시작하고 언어를 기억하는 능력도 35살 이후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한다고 해요. 아니, 나 29살 때부터 벌써 뇌가 늙기 시작했다니 하고 깜짝 놀라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도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50살이 넘으면 이 속도가 더 빨라진답니다. 왜냐하면 몸의 호르몬도 변하고 생활 패턴이 달라지면서 뇌에 가해지는 스트레스가 훨씬 커지기 때문이지요. 저도 요즘 들어 메모 없이는 약속 날짜를 잘 못 기억하겠고 물건 놓아둔 자리를 깜빡할 때가 잦아졌습니다. 아, 며칠 전엔 정말 난감했지 뭡니까? 동네 반찬가게 상호가 도무지 생각이 안 나서 한참을 저기 있잖아. 길모퉁이에 있는 반찬가게 하다가 결국 직접 가보기로 했지요. 그렇다고 너무 좌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병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뇌 노화 현상이거든요. 뇌도 몸과 똑같이 늙어가는 거니까요. 다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놔두면 점점 더 빨리 늙어버린다는 게 문제지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혹시 나 치매 아닌가? 하는 생각이실 겁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단어가 생각 안 나고 가끔 깜빡하고 아는 사람 이름이 갑자기 떠오르지 않는 건 대부분 자연스러운 노화의 일부일 가능성이 큽니다. 본인이 왜 이렇게 깜빡하지? 하고 스스로 자각할 수 있으면 치매일 확률은 낮아요. 오히려 주위 사람은 눈치채는데 본인은 모르는 경우가 치매 초기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머릿속 시계를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을지, 뇌 건강을 위해 뭘 해야 하는지, 그리고 혹시 뇌가 보내는 위험 신호는 어떤 건지.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풀어드릴 테니까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나이 들어가는 사람으로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말처럼 뇌 건강 관리도 지금 시작하면 결코 늦지 않으니까요. 우리 뇌도 나이를 먹으면서 조금씩 작아진다 했습니다. 사실 뇌가 늙는다는 건 말은 많이 하지만 잘 실감이 안 나잖아요. 머리가 줄어든다니 어디가 어떻게 줄어드는 걸까? 하고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우리 뇌는 35살 이후부터 매년 2.2%씩 부피가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건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 감이 잘 안 오시겠지만 10년이면 20% 가까이 줄어드는 셈이니 생각보다 적잖은 양이에요.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게 바로 해마라는 부위인데요. 해마는 우리 기억을 관장하는 핵심 기관입니다. 이 해마가 해마다 5.5%씩 줄어든다고 하니 왜 자꾸 깜빡깜빡 하는지 이유가 보이시죠? 제가 아는 70 넘은 어르신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에야 친구들 이름, 아파트 동호수까지 줄줄 외웠는데 요즘은 자꾸 헷갈려. 이름이 혀끝까지는 올라오는데 안 나와. 누가 큰 소리로 말해줘야 아 맞다 하고 생각나. 그 마음 저도 100번 공감합니다. 저도 요즘 사람 이름이 잘 안 떠오르고 예전에는 단번에 했던 암산도 서너 번 다시 확인하게 되거든요. 어쩔 수 없는 자연 현상이라지만 속상한 건 사실이지요. 뇌가 줄어들면 단순히 기억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판단력, 집중력, 공간 감각까지 조금씩 흐릿해져서 삶의 불편이 늘어납니다. 가령 시장에 가서 잔돈을 거슬러 받을 때 맞게 받았나? 하고 자꾸 머릿속으로 몇 번이고 계산해 보게 된다거나 집에서 나온 뒤 내가 가스불 껐나? 하고 되돌아가 확인하게 되는 일이 부쩍 늘어나는 거죠. 무엇보다 무서운 건 이게 서서히 진행되니 본인도 잘 못 느낀다는 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다리가 아프면 금방 티가 나는데 뇌는 어디가 어떻게 변하는지 모르니까 더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병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니까요. 다만 방치하면 뇌가 더 빨리 늙고 나중엔 치매 같은 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시기에 나만 그런가? 하고 위축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이건 정말 누구나 겪는 일이에요. 단지 그 속도가 사람마다 조금 다를 뿐이지요. 사람들은 흔히 깜빡깜빡하면 치매 아니냐? 하고 무섭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스스로 자각하고 불편함을 느낀다면 자연스러운 노화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오히려 주위 사람은 이상하다고 느끼는데 본인은 못 느낄 때 그게 치매의 초기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래서 더욱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냥 나이 탓이려니 하고 넘길 게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뇌를 지키는 생활 습관을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작게는 메모하는 습관부터 크게는 식습관과 운동까지 뇌 건강은 우리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요. 그럼 뇌가 왜 그렇게 빨리 늙어버리는 걸까요? 단순히 나이 탓만은 아니랍니다. 바로 우리가 무심히 해온 생활 습관들이 뇌를 갉아먹고 있었던 거죠. 첫 번째 적은 바로 중년 복부 비만입니다. 흔히들 뱃살은 보기 싫은 외모 문제라고만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그게 아니에요. 뱃살은 단순한 지방 덩어리가 아니라 염증 공장과도 같습니다. 이 염증이 우리 몸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뇌세포에도 상처를 입히거든요. 그래서 배가 나올수록 뇌 건강이 위협받는다는 사실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예전엔 살 좀 있어야 건강하지라고 다들 말했잖아요. 하지만 요즘은 의사들도 한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뱃살이 많으면 뇌도 상한다고요. 두 번째 적은 흡연입니다. 담배를 피우면 니코틴이 단 7초 만에 뇌까지 올라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니코틴은 뇌 속에서 도파민이라는 물질을 마구 분비하게 만드는데요. 이 도파민이 처음에는 기분 좋게 하지만 지나치면 오히려 뇌세포를 파괴합니다. 결국 흡연은 뇌의 시계를 훨씬 빠르게 돌리는 셈이죠. 한 번은 담배를 30년 넘게 피운 어르신이 금연하신 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전에는 담배가 없으면 머리가 안 돌아가는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머리를 망치는 길이었더라고. 세 번째 적은 바로 나쁜 식습관입니다. 불규칙한 식사, 과도한 소금, 설탕, 포화지방 섭취는 뇌 건강에 큰 적이에요. 우리 뇌는 에너지를 꾸준히 공급받아야 하는데 식사가 엉망이면 뇌가 굶게 됩니다.
뇌가 굶으면 기억도 집중도 모두 엉망이 되고 말지요. 마지막 네 번째 적은 운동 부족입니다. 뇌와 몸은 따로 노는 거 아니야?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요. 그게 아닙니다. 몸을 움직여야 뇌가 깨어납니다. 걷기라도 조금씩 하셔야 뇌도 자극을 받는 법이지요. 제가 아는 76살 할머니는 처음엔 무릎이 아프다고 운동을 안 하셨는데 요즘은 유튜브 틀어놓고 간단한 체조를 따라 하신다네요. 하루 서너 곡만 따라 해도 머리가 맑아져서 신기하다니까.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리하자면 뇌를 늙게 하는 네 가지 큰 적은 뱃살, 담배, 나쁜 식습관, 그리고 운동 부족입니다. 이 네 가지만 잘 관리해도 뇌 노화의 속도를 상당히 늦출 수 있다고 하니 오늘부터 조금씩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뱃살과 뇌 건강 이야기를 좀 더 깊이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이 들면 원래 살이 좀 찌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 그리 큰 문제라고. 맞습니다. 예전에는 살 좀 있어야 건강하다는 말을 참 많이 들었지요. 특히 옛날에는 살집이 있는 걸 부유함과 건강의 상징처럼 여겼으니까요. 그런데 요즘 의사들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뱃살은 단순한 살덩이가 아니라 우리 몸속에서 병의 불씨를 피우는 화로와 같다고요. 무슨 말이냐고요? 뱃살은 그냥 축적된 기름 덩어리가 아니라 그 속에서 만성 염증이라는 불씨를 지피고 있습니다. 이 염증 물질들이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다가 결국 뇌에도 들어가서 뇌세포를 서서히 공격하지요. 이 염증이야말로 뇌를 늙게 만드는 가장 무서운 범인 중 하나입니다. 제가 아는 74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 있어요. 나는 배만 좀 나온 거지 건강에는 문제 없는 줄 알았는데 이게 머리까지 해친다니 정말 놀랍기도 하고 무섭네네. 그 마음 저도 이해합니다. 저도 예전엔 배가 좀 나와도 나이 들어 그러려니 하고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뱃살은 단순히 보기 싫은 문제가 아니라 우리 뇌 건강을 위협하는 적이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중년 복부 비만이 치매 발병 위험을 2배 이상 높인다고 합니다. 이게 단순히 살 때문에 혈관이 좁아져서가 아니라 염증 물질이 뇌세포를 죽이는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배 좀 나온 게 뭐 어때서? 하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배가 나오면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도 덩달아 올라가는데 이 모든 게 뇌 건강에 해롭습니다. 뇌세포는 무척 예민해서 혈액이 탁해지거나 혈관이 좁아지면 바로 영향을 받거든요. 그 결과 기억력도 떨어지고 판단력도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굶거나 갑자기 살을 빼려는 건 더 위험합니다. 50대 이후 특히 60대가 넘어가면 무리한 다이어트는 오히려 뇌를 더 위축시키는 지름길이에요. 살이 빠질 때 근육도 같이 빠지면 뇌를 지키는 좋은 호르몬들도 줄어드니까요. 그러면 오히려 머리가 더 멍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할머니 한 분은 살 빼겠다며 극단적으로 밥을 줄이셨다가 어지럽고 힘이 없어져 병원 신세를 지셨습니다. 결국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군요. 살도 살이지만 뇌가 더 중요합니다. 너무 빼려 하지 말고 천천히 건강하게 줄이세요. 그러니 무리하게 살 빼는 것보다 중요한 건 꾸준히 움직이는 습관입니다. 걷기부터 시작해 보세요. 식사도 일정하게 조금만 덜 먹고 골고루 챙겨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뱃살이 빠지면 머리도 훨씬 맑아진다고들 하니 그게 또 큰 희망이지요. 정리하자면 뱃살은 단순히 외모 문제가 아니라 뇌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것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 하나라도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먹는 게 다 거기서 거기지 그게 뭐 머리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겠어?
저도 예전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배만 부르면 됐지 내까지 챙겨 먹어야 하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들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놀랍습니다. 밥상이 곧 뇌 건강이기 때문이죠. 우리 뇌는 온종일 엄청난 에너지를 씁니다. 몸무게 2.2%밖에 안 되는 작은 기관인데 쓰는 에너지는 몸 전체의 20%나 된다고 하니 말이에요. 그런데 밥을 거르거나 불규칙하게 먹거나 한꺼번에 폭식하면 뇌가 제대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해요. 결국 뇌가 굶게 되는 거죠. 제가 아는 77살 할머니 한 분이 계십니다. 나는 밥 먹기 귀찮아서 한 끼로 때울 때가 많은데 그러고 나면 머리가 멍하고 정신이 안 들어. 이게 다 뇌가 에너지를 못 받아서 생기는 현상이에요. 특히 과도한 소금, 설탕, 포화지방 섭취가 큰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이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피를 탁하게 해서 뇌세포까지 영향을 주거든요. 한 연구에서는 소금을 많이 먹는 사람일수록 기억력이 빨리 떨어진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설탕도 마찬가지예요. 단계 당장은 힘을 나는 것 같지만 곧 혈당이 뚝 떨어지면서 뇌가 더 피곤해지게 됩니다. 포화지방은 또 어떻습니까? 갈비, 삼겹살, 튀김 이런 음식이야 맛있지만 뇌 건강을 생각한다면 조금만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대신 불포화지방, 그러니까 생선, 견과류, 올리브기름 같은 음식은 뇌세포를 보호해 준다고 하니 꼭 기억해 두세요. 제가 아는 할머니는 80이 넘으셨는데도 머리가 아주 맑으세요. 비결을 여쭤보니 이러시더군요. 나는 젊어서부터 소박하게 먹었어. 간은 심심하게 하고 생선 많이 먹고 채소 듬뿍. 그게 다야.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특별한 보약이 아니라 소박하고 균형 잡힌 밥상이야말로 최고의 뇌 건강 비결이라는 걸 몸소 보여주시는 분이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식사는 규칙적이어야 합니다. 밥 시간을 제때 지키면 뇌도 그 리듬에 맞춰 준비를 하거든요. 불규칙하게 먹으면 뇌가 혼란스러워지고 결과적으로 더 빨리 지칩니다. 정리하자면 뇌를 살리는 밥상의 비법은 이렇습니다. 규칙적인 식사. 소금, 설탕, 포화지방 줄이기. 불포화지방 늘리기. 골고루 먹기. 어렵게 느껴지신다고요? 하나부터 시작해 보세요. 소금만 조금 덜 넣어도 달콤한 음료수만 한 잔 줄여도 그게 바로 뇌 건강의 시작입니다. 뇌는 밥만 먹여선 안 되고 움직여야 깨어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도 운동해야 하는 건 알지. 그런데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시큰하고 몸이 안 따라줘서 못하겠어. 그 마음 정말 이해됩니다. 저도 무릎이 시큰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요,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더 큰 문제라는 걸 아셔야 해요. 뇌는 신체와 따로 떨어져 있는 기관이 아니거든요. 몸을 움직이면 뇌에도 신호가 가고 뇌가 살아 움직입니다. 반대로 몸이 멈춰 있으면 뇌도 멈추고 점점 무뎌지고 늙어간답니다. 뇌를 살리려면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순서를 외우며 하는 운동이랍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걷기만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유튜브에서 음악 틀어놓고 댄스 따라하기 혹은 볼륨 댄스 같은 활동이 훨씬 더 뇌를 자극해 준다고 해요. 왜냐고요? 몸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동작 순서를 기억하고 따라 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 과정이 뇌의 여러 부위를 동시에 쓰게 만듭니다. 기억력도 자극하고 공간 감각도 키우고 집중력도 높여주니까요. 제가 아는 76살 할머니가 계십니다. 무릎이 좋지 않으셔서 운동은 나랑 상관없어 하셨는데 어느 날 손주가 유튜브에서 댄스 영상을 보여드렸대요. 처음에는 무슨 춤이냐고 손사래를 쳤는데 따라 해보니까 몸도 풀리고 머리도 개운하더라고. 요즘은 하루에 서너 곡씩 따라해.
그 시간이 제일 기다려져. 할머니 표정이 얼마나 밝아지셨는지 몰라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앉아서 팔만 움직이거나 발가락만 움직여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무조건 걷거나 뛰어야만 운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운동은 우리 뇌의 행복 호르몬도 만들어줍니다. 운동을 하면 엔도르핀, 세로토닌 같은 좋은 호르몬이 나오는데요. 이게 기분도 좋게 하고 스트레스도 줄여줍니다. 결국 내가 노화되는 걸 조금이라도 늦춰주는 거지요. 그뿐만 아니라 운동은 치매 예방에도 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한 연구에서는 치매 환자들에게 볼룸 댄스를 가르쳤더니 뇌가 더 활성화되는 모습이 뚜렷하게 관찰됐다고 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 정리해 볼까요? 몸을 움직여야 뇌도 깨어난다. 순서를 외우는 운동이 특히 좋다. 앉아서 하는 운동도 충분히 효과 있다. 운동은 뇌를 늙지 않게 지켜준다. 어르신들, 오늘부터 조금만 더 몸을 움직여 보시면 어떨까요? 무리하지 말고 단 5분이라도 괜찮습니다. 머리도 맑아지고 기분도 한결 좋아질 거예요. 몸도 마음도 젊어지니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니, 그 단어가 뭐였더라 혀끝까지는 맴도는데 도통 안 떠올라. 저도 요즘 자주 그런답니다. 그리고 곧아 이 나이에 이러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부터 하게 되지요. 그런데 걱정만 하지 마세요. 기억은 훈련하면 살아납니다. 뇌도 운동처럼 쓰면 강해지고 안 쓰면 약해진다는 거 이제 다들 아시지요?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잊어버린 단어를 적어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떠오르지 않은 단어나 이름이 있으면 종이나 수첩에 적어두세요. 그리고 그 단어를 자기 전에 10번 소리 내어 읽어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뇌 속의 기억 회로에 마치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과 같다고 전문가들이 말해요. 기억이 흔들릴 때마다 이렇게 단어를 적고 소리내어 읽으면 기억세포가 이 단어 중요하구나 하고 다시 연결을 시도합니다. 결국 그 단어가 머릿속에 자리 잡게 되는 거지요. 제가 아는 79살 어르신 한 분은 매일 아침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오늘도 단어 10개를 적어놓고 밤마다 소리내어 읽어. 덕분에 사람 만날 때도 말이 막히질 않아.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메모는 글로만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스마트폰에 음성 녹음을 해두거나 가족에게 큰 소리로 말해보시는 것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소리로 내뱉는 순간 뇌는 그 정보를 더 강하게 각인시키거든요. 또 한 가지 좋은 습관은 하루 일과와 감정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 늙어서 무슨 일기가 필요하냐고 하시는데요. 일기를 쓰면 단순히 기억만 되살리는 게 아니라 뇌의 여러 부위를 한꺼번에 사용하게 됩니다. 특히 손으로 쓰는 일기가 훨씬 좋답니다. 왜냐하면 손을 움직이면 뇌가 더 많이 자극받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는 80 넘은 할머니는 매일 저녁 오늘 한 일과 느낀 감정을 꼭 일기장에 적으신대요. 오늘은 시장에서 무더니 깎아도 안 깎아주길래 그냥 왔다. 마음이 좀 상했다. 하지만 집에 오니 손녀가 웃으며 안겨서 다 풀렸다. 이렇게 적어두면 나중에 다시 읽으며 추억도 되살아나고 머리도 깨어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마음이 정리되니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하세요. 정리해 볼까요? 기억력을 살리는 작은 습관은 이렇습니다. 잊어버린 단어 적어두기. 자기 전에 10번 소리 내어 읽기. 하루 일과와 감정 기록하기. 손으로 직접 글쓰기. 소리로 말하거나 녹음하기. 여러분, 뇌는 나이를 먹어도 끝없이 새로운 길을 만들 수 있는 멋진 기관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로도 머릿속 시계를 늦출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몸무게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 계신가요? 살 좀 빼야겠다. 이 나이에 뱃살은 너무 보기 싫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특히 60대 넘어가면서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때문에 빨리 살 빼야 한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많이 들으시지요. 물론 과도한 체중은 건강에 좋지 않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무리한 다이어트가 뇌 건강을 망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살이 잘 안 빠지고 한번 빠진 살도 다시 붙기 쉽습니다. 그런데 무리해서 살을 빼면 근육이 먼저 빠져나갑니다. 특히 단식이나 극단적인 저칼로리 식단을 하시면 몸이 기운도 없고 머리도 멍해지지요. 왜냐하면 근육이 줄면 우리 몸에서 뇌를 지켜주는 좋은 호르몬들도 같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76살 할머니가 계십니다. 작년에 살을 빼겠다고 식사량을 절반으로 줄이셨대요. 그런데 몇 달 지나고 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살은 조금 빠졌는데 머리가 멍하고 사람들 말이 귀에 잘 안 들어오고 뭐든 깜박깜박하더라고. 그게 다 뇌가 위축되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든 뒤 체중이 급격히 빠지면 뇌 부피도 같이 줄어든다고 해요. 특히 기억과 관련된 해마가 많이 손상되기 쉽다고 하니 정말 조심하셔야겠지요. 또한 살을 무리하게 빼면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왕창 나오는데 이 호르몬이 뇌를 더욱 피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단순히 살만 빠지는 게 아니라 뇌 기능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럼 살 빼지 말아야 하나? 하고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천천히 건강하게 빼야 한다는 겁니다. 매일 꾸준히 걷고 조금씩 덜 먹고 단백질과 채소는 충분히 챙겨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살이 조금이라도 빠지면 뱃살도 줄고 뇌에도 좋은 영향을 주니까요. 그리고 뇌를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근육 유지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게 하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고 뇌를 보호하는 물질도 분비하거든요. 이걸 마이오카인이라고 하는데 이 물질이 뇌 염증을 막고 기억력을 지켜준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근육은 재산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지요. 제가 아는 80 넘은 어르신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살 뺀다고 굶지는 않아. 대신 매일 팔굽혀펴기 서너 번이라도 하고 조금이라도 걸으려고 하지. 그게 나를 지켜주더라고. 정말 현명한 지혜이십니다. 무리하게 살을 빼다 머리까지 이르면 그게 얼마나 허망합니까? 자, 정리해 볼까요? 무리한 다이어트는 뇌를 위축시킨다. 살을 빼려면 천천히 건강하게. 근육 유지가 뇌 건강의 핵심이다. 단백질, 채소 충분히 먹고 무리하지 않기.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작은 운동 하나 한 숟가락 덜 먹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뇌도 몸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이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내 머릿속 시계를 늦출 수 있느냐? 궁금하시지요? 그래서 오늘은 뇌 건강을 위한 5가지 황금 습관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잊어버린 단어는 적고 소리 내어 외우기입니다. 어르신들 어떤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실 때 있죠? 그럴 땐 그냥 아이 나이 들어서 그렇지 하고 넘기지 마시고 수첩이나 종이에 적어두세요. 그리고 자기 전에 10번 소리 내어 읽어보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억세포의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과 같다고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머릿속에 회로가 다시 연결되어 단어가 기억 속에 확실히 자리 잡게 되지요. 두 번째는 하루 일과와 감정 기록하기입니다. 일기 쓰기를 귀찮아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일기는 뇌를 깨우는 아주 좋은 습관이에요. 특히 손으로 직접 쓰는 게 훨씬 좋다고 합니다.
손을 움직일 때 뇌 여러 부위가 동시에 자극받아 더 활발해지거든요. 제가 아는 팔신의 할머니도 매일 이렇게 적으신대요. 오늘은 장 보러 갔다가 사람 많아 힘들었다. 하지만 집에 와서 손녀 얼굴 보니 다 잊혔다. 이렇게 쓰면 머리도 정리되고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세 번째는 매일 낯선 단어 5개 외우기입니다. 외국어나 한자여도 좋습니다. 새로운 단어를 외우면 시공간 능력과 기억력이 동시에 훈련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생선 이름 5개 외워볼까? 하고 스스로 작은 목표를 세워보셔도 좋겠지요. 네 번째는 순서를 외우는 운동입니다. 단순히 걷는 것도 좋지만 댄스 영상 따라하기 혹은 볼룸 댄스 같은 동작이 순서를 기억하게 만들어 뇌를 더 자극합니다. 한 연구에서는 치매 환자들에게 볼룸 댄스를 가르쳤더니 뇌가 훨씬 더 활성화되었다고 해요. 몸을 움직이며 기억하려 애쓰는 것 자체가 뇌에게 큰 선물인 셈이지요. 마지막 5번째는 규칙적이고 건강한 식사입니다. 불규칙한 식사는 뇌를 굼게 만듭니다. 그리고 소금, 설탕, 포화지방을 줄이고 불포화지방을 늘리는 것이 뇌 건강의 핵심이지요. 생선, 견과류, 올리브기름, 들기름 같은 게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밥상부터 뇌 건강을 챙기시는 게 가장 기초이자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머릿속 시계를 늦추는 건 대단한 비법이 아니라 이렇게 작은 습관들입니다. 오늘부터 하나씩만 시작해 보세요. 그게 바로 뇌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나이 들어 깜빡깜빡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우리 뇌가 조금씩 늙어가면서 생기는 변화지요. 다만 문제는 그 깜빡임이 단순 노화 때문인지 아니면 치매 초기 신호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먼저 자연스러운 뇌 노화의 신호부터 살펴볼까요? 자주 쓰는 단어가 생각 안 날 때. 예를 들어 저기 그 뭐더라 하며 단어가 혀끝에서 맴도는 경우. 아는 사람 이름이 잘 떠오르지 않을 때. 분명 얼굴은 아는데 이름이 도무지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지요. 낯선 길 찾기가 두려워질 때. 예전엔 한번 가본 길을 금방 기억했는데 요즘은 혹시 길 잃을까봐 괜히 불안해집니다. 암산이 잘 안 될 때. 예전엔 순식간에 했던 계산이 요즘은 서너 번 다시 세워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대부분 자연스러운 뇌 노화입니다. 특히 중요한 건 본인이 자각하고 불편함을 느낀다면 치매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에요. 아휴, 나 왜 이렇게 깜빡하지? 하고 스스로 느끼신다면 오히려 괜찮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반면 치매 초기일 가능성이 있는 신호는 조금 다릅니다. 주로 주변 사람들이 먼저 눈치챕니다. 예를 들어 같은 말을 몇 번이고 되풀이하면서 본인은 눈치채지 못할 때, 자꾸 물건을 잃어버리고 어디에 뒀는지도 기억 못할 때, 예전엔 잘하던 일상생활이 갑자기 서툴러질 때, 성격이나 감정이 갑자기 달라질 때, 이럴 땐 혹시 치매 초기일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뇌가 조금 늙었다고 해서 무조건 병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스스로 자각하고 계속 머리를 쓰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머리는 쓰면 쓸수록 길이 새로 뚫리고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거든요. 그리고 혹시 조금이라도 이상하다고 느끼시면 빨리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약이나 치료로도 진행을 늦출 수 있으니까요. 괜히 숨기거나 혼자 걱정하지 마시고 가족과 상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해 볼까요? 깜빡하는 건 대부분 자연스러운 뇌 노화다. 본인이 자각하면 치매 가능성은 낮다. 주변에서 눈치채는데 본인은 모르면 치매 초기 가능성이 있다.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다. 뇌는 쓰면 쓸수록 살아난다.
작은 습관이 가장 큰 예방이다. 여러분 혹시 나도 치매 아닐까? 하고 불안해 하셨다면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머릿속 시계를 늦출 수 있으니까요. 이제 오디오북의 마지막까지 함께 오셨네요. 참 고맙고 든든합니다. 혹시 오늘부터 실천해보고 싶은 뇌 건강 습관이 떠오르신다면 메모해 두시고 바로 시작해보세요. 머릿속 시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늦출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말 기억해 주세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하고 맑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